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로다 사회세 협동조합의 대표인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다 사회세 협동조합은 이제 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다 6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로다 사회세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런 방향들을 세워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에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디디모델 동아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2년 정도 협동조합이 뭘 해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2년 마지막 끝에 하는 수 없이 2016년 12월 15일 날 예술치료사들의 상호협조 그리고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주로 예술치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예술치료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술치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미술, 음악, 그리고 다양한 몸짓들. 이런 예술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진단하고 치유합니다. 지금부터 아로다에 담은 치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술치료는요, 마음의 심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무용동작 치료는 몸을 기반으로 해서요, 심리, 사회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신체, 호흡, 명상, 움직임 이런 것들로 나의 마음이나 감정,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악기가 되게 여러 가지 크기, 소리, 음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악기의 소리가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맞는 어떤 악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악기가 주는 힘, 그리고 음악을 통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치료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하여 진정한 자기 표현을 습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르다와 함께 예술을 통해 치유하세요. 우리 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 초기부터 함께 해주신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치료사 사회적 협동조합의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루다 조합원 권여원입니다. 벌써 아루다가 6주년을 맞이했네요. 설립부터 함께했던 조합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루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 기간부터 근 8년 동안을 각고로 노력해주신 김미선 이사장님과 조합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루다의 6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저희가 처음 아루다를 설립할 즈에는 예술심리 상담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술심리 상담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만큼 예술심리 상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예술심리 상담의 효과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예술심리 상담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루다는 각 분야의 예술심리 상담사들이 상호 협조하여 예술심리 상담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술심리 상담으로 지역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6년간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세대 간의 소통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은데요. 이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든든한 울타리이자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심리 상담을 모르시는 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음을 알기에 저희 아루다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서 앞으로도 10주년, 20주년이 될 때까지 예술심리 상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목적을 잊지 않고 더 많이 기여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담사들이 그렇게까지 막 앞에 나서서 사실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초창기 멤버시죠. 선생님께서 꼼꼼히 잘 적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덜 오신 분도 계시고 조금 저희가 연도 활동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소개해드릴 마을의 분들도 계신데요. 보통은 이제 외빈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하는 거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조합을 결성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는 상담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돕고자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고양시에는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직영기관인 셈인데요. 좀 이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조성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이나 지원,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집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데리고 나올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드림스타트와 협약을 해서 매년 40명을 매년마다 480회 파견 상담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놓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재료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1대1로 만나면서 다양한 예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언어적, 시각적으로 뭔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조절하는 경험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소근육이나 시각 협력 같은 것들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런 미술치료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그 미술치료 활동으로 고양시 드림스타트 파견 상담을 올해 열심히 해주신 박진선 조합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2년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상담을 맡은 박진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정말 소외된 한부모 가정 아동들 혹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 가정을 돌면서 정말 소외된 아동들에게 정서적 프로그램 플러스 예술 매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두 가지를 제공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아동들을 찾아가면서 좋은 상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2017년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아동들을 파견을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치료사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내년부터는 예술심리 상담사 자격과정을 좀 둬서 우리가 일반 상담센터가 아니고 취약계층을 나가서 상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아 경험이 있는 중년의 여성분들 혹은 예술적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다룰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먼 곳이 아니라 사실은 고양시만 해도 엄청 멀어요.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아동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회공헌 활동을 좀 개발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2017년에 그렇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 주로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를 둘러싼 주변 관계들, 중요한 관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 마침 그때는 따복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복에서 지원을 해줘서 청중 따세라고 하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운영을 1년 동안 해봤고요.
청소년과 중년이 6개 모동으로 각기 나누고 다시 만나서 표현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악이랑 무용 그리고 그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청소년과 중년이 대화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년들이라고 해서 되게 세대가 달라갖고 처음에는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셔갖고 편하게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중년들이랑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활동들 영상이나 자료들을 되게 짧게 편집을 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그 당시로 깔깔깔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중년 모듬, 청소년 모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때 광장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경험이었고요. 그 경험을 조금 더 확장해서 2019년에는 새옹지 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지금은 좀 힘이 없으시지만 1, 2, 3세대 노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청년, 중년, 노인들이 같이 뭔가 공연 기획을 해보자 라는 기획을 가지고 맛있고 멋있는 실버 세상 만들기라고 해서 1, 2, 3세대 통합 표현예술 한마당이라고 하는 사업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노래, 희망의 춤이라는 테마를 나눠서 낮에는 사랑의 노래를 세대별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희망의 춤이라고 하는 걸 세대별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옹지만 1, 2, 3세대 통합 표현예술 한마당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현예술 한마당의 첫 번째는 노래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중년, 그리고 어르신들께 사랑이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노래 표현들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모습이 일어나면 또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중년들의 모습은 어떨까, 청년들의 모습은 어떨까를 이렇게 다양한 세대의 춤의 표현들을 이제부터 감상을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를 살아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루다 표현예술 심리상담사 협동조합 선생님들의 인생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하나하나씩 가면서 아마 이제 그래서 표현예술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 조합원으로 나오신 두 분 선생님들도 무용 전공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동작 큐를 하면 춤을 추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무용 전공을 하고 예술 큐를 전공하신 분들은 신체 움직임, 호흡, 눈빛, 그리고 근육이 붙거나 유연되는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뤄가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은 우리가 아마 예술 한마당으로서는 사실은 거의 마지막 활동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 마을의 예술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예술가들 한 20개 단체가 모여서 저희가 예술가들이 한번 한마당을 기획해보자. 어디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동원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해보는 예술 한마당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별의별 락 표현예술 한마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한참 2020년에 주민자치가 뭐지? 지방분권이 뭐지?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표현예술로 주민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소통해보자 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부터 저희가 교육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영상교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 영상교실에서 중년과 청년이 같이 배우도록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들을 조금씩 편집을 해서 많지는 않은데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나의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래의 나의 축복은 그래가지고 나의 축복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사회적인 이 나의 개인의 어떤 뭔가 부딪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민주사회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이 또 지나갑니다. 저희가 2020년을 통해서 배운 건 일단은 저희가 별의별 락 표현예술 한마당이라고 해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 한마당을 기획해보는 것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청년과 중년이 함께 영상을 좀 배우도록 해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젊은이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쉬워요. 즐거워요. 근데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의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들이 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우리 중년 이상의 분들은 오래 배우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청년들이 배우는 게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중년들은 하나 이제 못 배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배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더 심해요. 근데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청년들이 만든 영상들, 중년들이 만든 영상들을 같이 좀 비교해보는 그런 해들이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예술 한마당이 아니라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토론 같은 것들 아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각기 자기 소리를 내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사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년 21년입니다. 21년에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조합원도 그렇지만 1인 가구들이 몹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사를 했을 때는 작년에 34% 정도가 전국 단위 1인 가구였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1인 가구들이 좀 많다고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청년 중년들이 함께 문화예술 활동들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랑 그리고 마을 축제 사업 그리고 고향 문화다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고양시에는 한시미녀 이야기라고 하는 옛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영상 콘텐츠로 좀 제작해보는 사업 그리고 경기도 꿈의학교 같은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다양하게 조금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은 그 여성가족부의 그 청년 중년 1인 가구 사업 그리고 청소년 재단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희 선생님 설명해 주실 텐데 안녕나야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문화다리 사업을 조금 압축해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됐는데요.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원룸 아니면 혹은 독립적으로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던 게 가장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도 해요. 가장 편하기도 하고 남의 구속을 받지 않으니까 자유롭긴 한데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본능이 있잖아요. 혼자 살더라도 주거 공동체 같은 것들이 잘 실현되어 있다고 하면은 외로움을 덜 느끼기도 하고 생활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대주택도 그렇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솔직히 힘든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30대 후반, 40대 돼서 이렇게 혼자 산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럼 잘 취하세요? 모두 모자랄 거야. 모두 모자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들 함께 뭉쳐요. 안녕 나야라는 프로그램은 나의 안녕을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안녕을 물어보고 돌보는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표현예술심리 활동입니다. 특히 무용동작의 경우 언어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정서를 발달시키기에 적합한 표현예술 방법입니다. 사전 검사를 통하여 아이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나 생각을 파악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의사소통을 하고 친구의 움직임을 따라해보면서 비언어적인 요소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보여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죠. 평소와는 다르게 스킨십, 입맞춤과 함께 인사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의 인사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활용하여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시를 끊을 때는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집단의 응집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의 활동으로 흥분되고 긴장되었던 신체를 풍선을 부는 활동을 통해 이완시키고 호흡을 가다듬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인사하기, 움직이기, 그리기 등 간단한 자기 표현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표현 예술을 융합한 아루다의 표현 예술 심리 치료를 만나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저희가 그 조합 공연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모든 걸 구성하고 여러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요. 잠시 이제 이유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나야라고 하는 사회성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유미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이 사회성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켜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루다에서 이렇게 사회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도에 그 청소년 재단에서 지원받아서요, 이루다 학교랑 그 안녕나야라는 이제 사회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성,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두고 기획을 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두 번 연달아서 만나니까 확실히 이제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가 더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일회성으로 많이들 끝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렇게 2년을 연속으로 만나다 보니까 저하고도 좀 더 유대감이 생기고 또 이 친구들이 작년에는 이걸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또 이것들을 더 해내고 또 그거보다 더 나은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연계하고 지속성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루다 학교 친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아루다에서 요리 교실, 요리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연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깨달았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은 예술치료사들이고 우리는 주로 소통이나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문화예술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힘이 상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획했던 사업인 것 같고요. 202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사업으로서 그 가장 컸던 사업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루다 우리마을 예술학교 꿈의 학교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의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마을에 대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원일 주요비동 주민자치회장님을 조금 이따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2022년에 했던 뚜렷한 크게 두 가지 사업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을에 대한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주요비동 주민자치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복귀를 하려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방역단절이라는 게 일터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장애물이 되는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가 승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제가 승진할 수 없다면 제가 먼저 이 회사를 가야겠어요. 태생부터 환대받지 못했다. 첫 번째 자식으로 종손 출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한 부모님은 딸 둘을 더 낳았지만 아들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혹시나 아들일까 기대하며 네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운이 나쁘게도 딸이었다. 그게 바로 나다. 저는 청소년기에는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던 것 같고,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 다른 좋은 분들, 여성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더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서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좋은 동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그리고 언니, 지금은 엄마도 그렇게 되었지만 여성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 스스로가 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게 선 것 같아서 고맙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셨던 게 이제 꿈의 학교 2022년 2년차로 진행된 꿈의 학교 활동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를 지원을 하고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형 꿈의 학교로 앞에를 좀 이렇게 여기 선생님 그 꿈의 학교로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마을에 관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불 좀 켜주세요. 그 마을의 다양한 곳, 우리 농장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될까요? 우리도 마을 축제 하면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될까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비동 주민자치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비동 인천마을 주민자치회장 정원일입니다. 오늘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리 김 대표님을 뵌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그때 이제 맡으면서 우리 아루다의 김 대표님을 소중히 소화정 활동가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만나뵀는데
오늘 이렇게 6년간의 활동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아, 우리 김 대표님이 저런 분이구나. 2년 동안 제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6년 동안 이 사업들을 매년 사회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분들, 어린이, 청소년, 실버 이런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구상해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사회에 문제 있는 분들, 또 우리 자치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업들을 해주신 거고, 이제 새롭게 제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2년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주민자치회의 개념조차 잘 몰랐어요. 그저 나가서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이란 게, 공모사업이란 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서화정 활동가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루다 대표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아루다 대표님이 여기서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대표로 있으시지만 다방면에 유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민 총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의제를 발굴해야 될지 제가 잘 몰랐는데,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영상 촬영서부터 기획서부터 실행까지 우리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의 2번째 선정이 돼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축제와 총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역시 또 제가 SOS 해서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축제와 총회의 기획서부터 실행까지 이렇게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도 주민자치회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현재 문제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다 알게 돼가지고 금년에는 꿈의 대학, 자치회 꿈의 대학 거기 가서 제가 패널로 그 유튜브 영상 촬영 생중계를 하는데 거기서 패널로 제가 참가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껏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성공시켜 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르다가 오늘 저는 작년에 왔어요. 5주년 때 제가 왔었죠. 그때는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여기에 많은 공동체분들만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공동체분들과 우리 주민자치회와에 협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 공동체분은 우리 서화정 활동가 우리 지역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만 통하면 또 되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 서화정 활동가한테도 도움을 좀 청하시고 저희 주민자치회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분들한테 함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기에 위원분들 몇 분 오셨는데 이분들 안 있으면 오늘 또 여기 깜빡하고 또 여기 못 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주민자치 컨설턴트로 올해는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회장님이 서화정 주민자치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김희선 대표님이 그냥 마을에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로 느껴졌고 되게 친근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활동들을 보면서 어머 대표님이셨구나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는 예술심리상담사입니다. 모르셨겠지만 왜냐면 사실은 저희 활동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뭔가 사실은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업적인 영상들은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비영리 법인에서 소통을 돕는 법인에서 할 때는 그 영상은 어떤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면서 이야기들을 계속 보통 사람의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신 가면극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어떤 걸 해도 나레이션이 없는 활동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어떤 걸 보여주실지 생각해봐요부터 항상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어떤 네트워크를 많이 제안을 드렸다면 복지관이나 단체나 학교에는 네트워크를 요청을 드렸다면 주여비동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네트워크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기뻤고 조금 더 이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꿈이학교 아이들이 주여비동 마을축제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즐겁게 마을축제는 이런 거야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거고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 깊어지면 아 우리 마을에 옛날에 잔치가 이랬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마을축제 혹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마을축제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고민들을 좀 엎어가면서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이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직접 악기를 가르치거나 직접 요리를 가르칠 수는 없고요. 꿈이학교는 원래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점차 저희 나라의 분위기상 초등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사실은 계속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영상도 좀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은 착석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간섭도 되게 간섭에 대해서 단단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리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어서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의 건강함, 단단함,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활동가도 하시는 윤여정 선생님한테 우리 꿈이학교에 요리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억지로 요청해서 가르치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윤여정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여정입니다. 요즘 유명한 화사 때문에 저도 덩달아 이름이. 저도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고요. 앞서 소개해주셨던 서화정 선생님과 김 선생님도 마을 활동가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 선생님은 활동을 하면서 마을 잔치 활동을 하든지 주민잔치 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돼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데 사실 김 선생님이 그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는 유명합니다. 일만 딱 기획하시고 벌리시는 거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 선생님을 뵈면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을 하면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까 주여비동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주민총회에 이거와 관련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너무 좋은 기회에 좋은 일 하시는 선생님과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저도 뵙고 이런 자리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김희선 선생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지만 저도 많은 도움이 되드리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빈분을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오셨으니까 내빈 소개. 저희가 이제 고양시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복지협의체 통합 돌봄 국가죠, 그렇죠? 우리가 1년 동안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생각은 없고 마을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거기에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오늘 오시겠다고 하셔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주간보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떤 것들이 좀 좋은 게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김미선 대표님 이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이제 이런 예술가 단체나 이런 데서도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도 많은 부분을 좀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고 저희 같이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단체들이라고 하면 뭐 아동을 만난다, 청소년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무슨 악기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분야가 좀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조금 다양한 사업들을 좀 기획하고 그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누군가가 이걸 맡아서 운영할 수 있거나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스타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네트워크에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사업 설명회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올해 한 해 동안에 엄청 골머리를 쌓은 게 바로 이 아루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표현예술 심리 상담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고양시 드림스타트의 아동들을 계속 만나러 가는데 이 아이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교구가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교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캐릭터, 인물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직업인물도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환자나 이를테면 정신장애인이라든지 병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신체장애인이나 장애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57개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루다 플레이스라고 하는 3가지 보드게임이 들어있는 3종 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내년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문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아루다 플레이스 설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링북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성의 조화로움을 꿈꾸는 아루다 사회적 협동조합, 아루다 플레이스는 자기 개발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표현예술 정서 발달 보드게임 세트로 다양한 직업군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아루다 플레이스는 다이버시티 로드, 유니손 인 다이버시티, 아루다 컬러링북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로드, 아루다 로드는 2명에서 4명이 함께 진행하는 보드게임입니다. 16개의 건물과 57개의 인물, 144개 도로와 이미지 타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물 아이템을 중심으로 길과 건물을 만들어 세계를 확장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게임입니다. 유니손 인 다이버시티, 아루다 카드는 아이와 어른, 누구나 쉽게 함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총 57장의 카드 한 장 한 장에는 8명의 인물 그림이 있습니다. 57개의 카드 가운데 어떤 카드 2개를 비교해도 꼭 한 쌍의 같은 그림이 있고 같은 그림을 찾아내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인물 속에 담긴 문화적 다양성을 탐구하는 놀이를 통해 치지각 발달과 문화 다양성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아루다 컬러링북은 인물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모토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운동선수, 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어울리도록 구성된 단색도 안에 나만의 색을 구성하며 풍부한 표현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그 아루다 카드 영상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유니손인 다이버시티, 아루다 카드는 총 57장으로 각 카드에는 서로 다른 8개의 인물 그림이 있습니다. 카드에는 38가지 직업을 나타내는 인물들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19가지 인물이 서로 섞여서 각 카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루다 카드의 인물에는 엄마와 아빠, 아이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픈 사람,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7개의 카드 가운데 어떤 카드 2개를 비교해도 꼭 한 쌍의 같은 그림이 있고 같은 그림을 찾아내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루다 카드는 5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 5가지 게임 모두 2장의 카드에서 같은 그림을 찾아야 하는 것은 같고 그 외의 자세한 규칙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게임, 얼른 가져가요입니다. 게임 준비.
카드를 모두 섞어 플레이어들에게 한 장씩 뒷면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카드는 중앙에 앞면이 보이도록 더미를 만들어줍니다. 게임 진행. 모두가 동시에 자기 카드를 공개하고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와 내가 가진 카드를 비교합니다. 두 카드에서 공통된 그림을 찾았다면 그 그림의 이름을 외치고 카드 더미 위에 카드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카드는 내 카드 더미 위에 올려놓고 별도의 카드 교체 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게임 종료. 카드 더미가 모두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되고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 게임, 얼른 버려요입니다. 게임 준비. 카드를 모두가 똑같은 수로 나눠 가진 다음 남은 카드 한 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아둡니다. 각자 받은 카드는 뒷면으로 잘 섞어서 자기 앞에 거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게임 진행. 모두가 동시에 자기 카드 더미를 앞면으로 뒤집은 다음 중앙 카드 더미의 맨 위의 카드와 내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를 비교합니다. 두 카드에서 공통된 그림을 찾았다면 그 그림의 이름을 외치고 내 카드 더미 맨 위에 카드를 중앙 카드 더미에 버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게 아루다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도불이라고 하는 규칙을 이용한 건데요. 저작권은 아니고 수학 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규칙으로 저도 사실은 말끔히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카드 두 개를 집어도 같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고 아이들이 몹시 좋아하는데 사실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이름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호명을 하고 말을 하고 손으로 집어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전체적으로 시각 표본력 운동 같은 것들을 활성화 시켜주고 인지 기능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도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인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신체 장애인 이렇게 정확하게 호명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기획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루다 로드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루다 카드고요. 아루다 로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서로 4명 정도가 같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 게임을 구성하는데도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 홍보 영상을 이렇게 놀이 영상을 만드는 게 어젯밤에 겨우 끝을 낸 것 같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루다로드는 2명에서 4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 4세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주사위 1개, 바닥 타일 144장, 빙고 판 2개, 조형물 16개, 입체 인물 카드 57개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입체 인물 카드 가운데 하나씩을 골라서 플레이를 시작하는데 입체 인물 카드는 38가지 직업 인물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19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아루다로드는 3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나는 마을 설계사입니다. 게임 준비. 먼저 십자 모양의 타일을 플레이어 중앙에 놓고 플레이어는 입체 인물 카드를 하나씩 선택해서 길 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빙고판을 옆에 준비합니다. 게임 진행. 가위바위보로 먼저 게임을 진행할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타일을 배치하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한 칸씩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사위 2는 2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2는 갈림길 2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3은 웅덩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4는 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5는 야생동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6은 아이템 카드로 플레이어가 조형물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템 타일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인물 아이템을 중심으로 길과 건물을 만들어 세계를 확장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게임입니다. 타일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각 타일은 다른 타일과 떨어진 곳에 놓을 수 없습니다. 타일 규칙에 따라 다른 타일 옆이나 위에 놓아야 합니다. 웅덩이 타일은 길 위에 놓아서 상대방의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웅덩이 타일은 사람이나 조형물 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벽 타일은 길 타일 옆에 놓아서 길을 막고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타일은 반대로 벽 타일과 웅덩이 타일을 제거하여 길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회복 타일로 웅덩이와 벽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타일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길 타일 옆에 두어야 하고 이 타일을 중심으로 8개 방향의 아이템 타일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템 타일은 플레이어의 인물 카드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만 놓을 수 있고 아이템 타일 위에 조형물을 놓고 빙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주변에 아이템 타일을 놓을 곳이 없다면 달리기 찬스를 이용해서 주사위에 수만큼 타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땅히 이미지 타일을 사용할 곳이 없는 플레이어는 창고라고 말을 하고 이미지 타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레이에서 창고 타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때는 주사위를 던질 수 없고 보관된 타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는 한 플레이어가 같은 이미지 타일을 2장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 타일과 야생동물 타일은 길 타일은 아니지만 어느 방향이든 다른 길 타일을 연결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가운데 먼저 빙고로 길을 연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4개의 조형물이 길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 플레이어가 세운 조형물도 내 빙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내 친구들을 찾아라. 인물카드 빙고입니다. 게임 준비. 먼저 십자 모양의 타일을 플레이어 중앙에 놓고 플레이어들은 이체 인물 카드를 하나씩 선택해서 길 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물 빙고 판을 준비합니다. 게임 진행. 나는 마을 설계사 게임과 타일 규칙은 같지만 조형물 대신 이체 인물 카드를 사용하여 빙고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4개의 인물이 연달아 길로 연결되도록 게임을 진행하는데 빙고 그림 한 칸에 여러 인물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인물 하나를 선택해서 빙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료. 플레이어들 가운데 먼저 4개의 입체 인물 카드 빙고로 길을 연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 번째 게임은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게임 준비. 먼저 십자 모양의 타일을 플레이어 중앙에 놓고 4가지 모양의 도로 타일이 총 48개가 되도록 플레이어 숫자만큼 나눈 다음 타일을 정사각형으로 배치합니다. 길 타일을 건너서 집으로 먼저 돌아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놀이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길 타일을 배치하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상대방 쪽에 바닥 타일을 배치하여 게임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고 싶은 곳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처럼 목적지 조형물을 바꾸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 타일을 제외하고 48개의 타일을 플레이어 수만큼 나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2인 게임에서는 4가지 모양의 길 타일을 6개씩 나누면 됩니다. 3인 게임에서는 4가지 모양의 길 타일을 4개씩 나누면 됩니다. 4인 게임에서는 4가지 모양의 길 타일을 3개씩 나누면 됩니다. 이제 길 타일을 다 나누었으면 가운데 십자 타일을 중심으로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길 타일을 배치합니다. 가로로 9칸, 세로로 9칸이 됩니다. 게임 진행. 플레이어들은 입체 인물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자신의 왼쪽 아래 길 타일에 놓습니다. 그리고 타일 대각선의 끝에 집 조형물을 선택해서 놓습니다. 이제 주사위를 던지고 타일 규칙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차례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따라 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1은 외길, 주사위 2는 갈림길, 주사위 3은 웅덩이, 주사위 4는 벽, 주사위 5는 야생동물, 주사위 6은 아이템으로 다른 게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게임에서는 타일을 밖으로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규칙이 달라집니다. 타일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길 타일은 다른 길 타일 위에 겹칠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 되도록 놓을 수는 없습니다. 웅덩이 타일은 도로 타일 위에 놓아서 길을 막고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지만 다음 플레이에서 도로 타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웅덩이 타일은 사람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벽 타일은 도로 위 그리고 웅덩이 위에도 놓아서 길을 막을 수 있고 역시 사람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웅덩이 타일과는 다르게 도로 타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 타일은 벽타일과 웅덩이 타일을 덮다 그리고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의 길을 복구시키게 됩니다. 아이템 타일로는 한 개의 도로 타일 방향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종료! 플레이어가 길을 따라 이동하여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면 이깁니다. 유튜브 채널 아르나 플레이스에서 아르나 카드와 아르나 로드를 사용하는 놀이 방법 영상을 찾아보세요. 자, 이거를 저희가 지난밤에 11시에 마쳤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과학자도 아니고 게임 연구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이 올해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디자인 하시는 분이나 게임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또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루다 사회자협동조합이 6년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가진 자원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더 발전하는 고영시 지역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